출발. 자, 이제 또 오늘도 이제 경기 출발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또 센트럴리그 3경기만 조금 펼쳐지고 있고요. 일단 또 국내야구가 또 일단 제헌절 휴식 때문에 조금 5경기 조금 6시에 또 진행이 된다는 점들, 이런 부분이 조금 관건이다. 일단 비 소식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조금 강수 때들이 조금 뭐 기복이 좀 있어요. 무엇보다 약간 조금 비구름 때도 좀 소나기 비슷하게 국지성으로 조금 내렸다가 그쳤다가 이런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히 또 이제 취소나 일단 또 진행 사항들을 뭐 100%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분석 내용들 쭉 한번 또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또 첫 번째 LG와 이제 KT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또 오늘 경기는 약간 조금 오버의 접근 포인트는 그래도 약간 조금 조심하시길. 자, 이제 또 첫 번째 경기 웰스와 이제 소용준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어제 경기 같은 이제 또 LG가 조금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, 그죠? 그런 가운데 약간 난타전의 가능성도 살짝은 조금 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전반적으로 토로스가 이제 초반에 조금 털려버렸어요. 홈런 한 방 포함해서 일단 또 안타를 7개나 맞으면서 6이닝 4실점으로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이 조금 문제였고, 반면 또 이제 로건 같은 5이닝 1실점으로 일단 잘 버텨줬습니다. 솔로포 한 방을 조금 맞았지만은 전반적으로 피칭 밸런스가 조금 좋았던 가운데 KT가 4대3의 승리를 거뒀다.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경기 이제 또 진행이 되는데, 자, 일단 토로스도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홈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. 근데 일단 토로스가 일단 시즌 막판 전반기 막판 페이스가 조금 떨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제 메인감으로 조금 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. 반면 또 근데 웰스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. 전반기 막판도 나름의 또 페이스를 조금 끌고 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, 뭐 최근에 또 이제 삼성 상대로 역시 또 나름 버텨주는 피칭 내용들, 하나전도 6이닝 동안 1실점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전반기 막판의 페이스를 잘 끌고 왔던 자원들이 일단 역시 또 웰스였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토로스는 조금 아니었어. 그렇지만 이제 또 무엇보다 웰스는 올 시즌 홈 경기가 4승 2패 1.5입니다. 그럴 정도로 홈에서의 꾸준한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다. 그리고 또 올 시즌 KT전에서 이제 2차례 등판을 했었습니다. 근데 KT전에서 물론 또 승패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두 번의 노디 시전 동안 1.64의 방울로 상당히 또 KT전의 강세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는 없겠다.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면 또 이제 소영준 같은 경우도 지금 4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긴 하죠. 4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원정에서는 조금 피안타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. 특히 또 원정 3경기 동안 뭐 승패는 조금 기록하지 않고 있고 전반적인 약간 피안타율이 조금 높아져 있다는 점들은 좀 부정하기 어렵고, LG전에 살짝 고전하는 면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웰스에 있던 홈 피칭 그리고 또 KT전의 강점을 조금 더 좋게 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8.5 기준점이라면은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긴 해요.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고, 일단 소용준의 원정과 LG전 약세, 웰스의 또 홈 경기, 그리고 또 KT전의 강세, 이런 부분들 충분히 또 오늘은 LG의 반격에 일단 기회를 조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언어바는 패스하시고 LG만 조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게임 또 이제 삼성과 이제 롯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나균환과 원태인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, 일단 또 롯데 투수들이 약간 원정 경기가 훨씬 더 좋아요, 그죠? 일단 홈 경기가 부진한 반면에 원정 경기는 상당히 또 좋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는 없다. 자, 어제 또 롯데가 나름 또 로드리게스가 뭐 일단 5.2이닝 3실점 약간 조금 피안타가 좀 높긴 했지만은 그래도 버텨줬단 말입니다.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잘해줬던 게 역시 또 양창섭이었죠. 양창섭과 불펜 자원들이 일단 전부 다 이제 버텨주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조금 4대1로 조금 삼성의 승리가 조금 이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. 확실히 삼성이 또 1위 탈환을 했던 이유가 조금 드러났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. 일단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준수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또 오늘 경기는 원태인과 나균환의 매치라면은
무엇보다 오늘 매치는 조금 나균안의 원정 성적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무엇보다 원정 8경기 동안 3승 1패 2.91로 일단 본인 피칭 대비해서 원정에서는 2점대 방어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, 특히 또 어떻게 보면 삼성전에서는 올 시즌 첫 등판이긴 하지만은 지난 시즌 삼성전에서의 또 호투 한 차례가 또 있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. 반면 또 원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롯데전 올 시즌 첫 등판이긴 합니다. 물론 또 꾸준하게 일단 자기 밸런스를 조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,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작년 대비해서 보면 조금 좋지 못하죠. 그래도 일단 무엇보다 롯데전이 약간 조금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경기는 오늘은 조금은 일단 롯데 역배당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나균안의 원정 피칭 또 삼성전의 강세가 조금 돋보일 수 있는 경기고요. 반면 또 원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조금 페이스가 떨어져 있고, 일단 홈에서도 약간 피안타율이 조금 높아져 있다면은 이거는 약간 이제 나균안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약간 이제 용기가 어떻게 보면 또 프랜이 또 나쁘진 않아요. 2.5 프랜이 1.47 배당으로 조금 주어져 있는데 2.5 프랜의 공략 포인트 조금 용이할 수도 있겠고,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요 경기는 조금은 저득점, 어제도 약간 저득점의 행보가 나왔던 만큼 9.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언더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역시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일정 수준은 다득점은 조금 나긴 어려운 경기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언더도 긍정적, 여기는 약간 2.5 프랜 아니면 또 롯데 역배 가능성을 조금 염두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또 이제 SSG와 기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지역도 약간의 비 소식이 좀 있긴 한데, 어떻게 보면 약간 강수 때는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. 일단 소나기성의 비가 조금 오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좀 있고, 자, 무엇보다 이제 또 SSG 어제 또 경기는 일단 기아 상대로 일단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죠.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격적으로 일단 뭐 더 점수대들이 일단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, 아빌라의 또 호투도 상당히 또 인상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. 다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김민준 카드와 또 시라카와라면은 개인적으로 양팀 선발들이 둘 다 불안하다.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요 경기만큼은 이제 승패는 조금 배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약간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일단 두 팀들의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약간 기아도 역시 또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은 나름의 또 타격감을 조금 보여줬던 경기락들도 조금 있었고, 두 팀 다 또 수비는 좀 불안했죠. 그런 부분들이 일단 공존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요 경기는 승패 한 차례 관망하시고, 또 시라카와도 원정 부진, 김민준도 역시 또 안정적인 자원은 아니라는 점에서 11.5 기준점 오버사이드로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게임 또 이제 NC와 두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는 또 NC 역배 괜찮을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. 아무래도 일단 이제 또 NC 같은 경우는 또 라일리가 또 등판했던 내용이었고, 라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꾸준하게 또 두산전의 강세를 조금 보여줬다. 반면에 또 곽빈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NC전에 조금 고전했던 면들이 좀 있었는데, 어제 또 예상했던 대로 곽빈이 또 NC전의 고전을 그대로 또 보여줬던 경기였다.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무엇보다 이제 또 오늘 최민석이 또 등판하는데요. 자, 민석이가 어떻게 보면 5선발입니다. 사실상. 그런데 성적은 지금 9승 2패예요. 9승 2패에다가 2.33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1선발급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. 특히 또 민석이 같은 경우도 또 원정 경기가 4승 1패 2.45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원정 경기, 홈 경기 꾸준한 페이스를 조금 띄고 있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또 NC전에서 올 시즌 또 무실점의 또 완벽한 피칭 내용에 승리를 조금 거둬냈다는 점도 좀 부정할 수 없죠. 역시 또 일단 최민석, 일단 물건이 나와버렸다.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. 반면 또 테일러 같은 경우는 홈이 좀 부진해요. 홈에서 약간 피안타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, 두산전에서도 올 시즌 7점이 조금 이어졌다는 점에서 역시 또 약간 테일러의 홈 경기와 두산전이라면은 여기는 충분히 또 이제 두산 사이드, 오늘은 두산의 승리를 조금 예상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최민석의 페이스 지금 현재 용병급입니다. 지금 활약도가 그런 눈을 띄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 없고요. 테일러는 홈이 약하다. 자, 용기는 두산 사이드 한번 또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, 언어바가 조금 고민은 됩니다.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현재로
좀 10.5를 받을 경기는 아니다. 이런 느낌들이 좀 있긴 해요. 일단 굳이 또 본다면은 일단 언더사이드를 조금 고려해 보시길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언어반은 조금 손을 대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두산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들이 좀 있다.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경기 또 하나와 키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또 무엇보다 어제 하나 같은 경우도 조금 통수 아닌 통수를 조금 날려줬던 내용들이 좀 있었죠. 전반적으로 약간 경기력들이 엎치락뒤치락했던 내용들도 좀 있긴 했지만은 어제 또 똥배당을 받고 어떻게 보면 또 14대 5의 대패를 당해버렸습니다. 그럴 정도로 일단 고전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일단 오늘 요 경기가 어떻게 또 왕현청과 이제 또 하영민의 매치로 조금 진행이 되죠. 어제는 화이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대량 실점으로 초반에 조금 무너졌고 불펜에서도 일단 계속해서 조금 무너지는 피칭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하나가 어제 정신을 못 차렸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요. 반면에 또 이제 하나도 알칸타를 잘 공략을 했습니다. 잘 공략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갔지만은 불펜에서 연달아 이어졌던 실점들을 조금 제어하지 못했다는 게 무엇보다 큰 조금 오점이 됐던 경기였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왕년청과 하영민의 매치라면은 조금 그래도 하나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살짝 또 일단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. 다만 또 이제 왕인청 같은 경우도 실제 올 시즌 키움전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. 일단 물론 또 1승을 거두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본인 방어율 대비해서 일단 조금 더 실점이 늘어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역시 또 피안타율이 조금 높았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요. 반면 또 이제 하영민 같은 경우는 하나전에 올 시즌 약간 조기 강판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일단 패배를 당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영민의 또 하나전 또 원정 경기 피칭의 불안 요소들은 조금은 더 크게 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역시 또 약간은 또 하나 사이드로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. 영민이가 올 시즌 하나전이 좀 안 좋았어요. 그랬던 내용들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. 자, 그 가운데 또 경기가 비만 오지 않는다면은 10.5 기준점의 오버도 역시 또 유념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상적으로 이제 또 경기가 9회까지 진행이 된다면은 여기는 충분히 또 오버도 한번 또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버도 긍정적.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또 하영민의 하나전의 약세. 또 왕년청도 약간 조금 키움전이 고전하긴 했지만은 하영민은 그냥 무너졌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키움의 불펜이 어제 하나 불펜이 털렸다면은 오늘 키움 불펜이 털릴 차례가 됐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. 일단 오버도 좋아 보이고 하나 사이드로도 조금 좋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게임 또 요미우리와 주니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신 분들은 다들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눌러주시면은 또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게임 또 이제 위틀리와 이제 또 오노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틀리 어떤 또 이제 약간 올 시즌 나름의 또 적응도를 잘 보여주면서 경기를 잘 만들어 갔었죠. 그러다가 직전 경기 요코베이전에서 5이닝 동안 3실점으로 한 차례 조금 고전했던 면들이 조금 오점이 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.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면 또 오노 같은 경우는 자, 올 시즌 4경기 동안 3승 1패 무엇보다 요미우리전의 극강의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럴 정도로 조금 내용적으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가 없겠죠. 그럴 정도로 일단 오노가 상당히 또 안정적인 내용으로 일단 요미전을 조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, 어떻게 보면 약간 주니치 사이드로 손이 좀 안 가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거예요.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말씀해 드리자면은 무엇보다 이제 또 약간 상대전적 양 팀들의 올 시즌 맞대결은 7승 7패입니다. 7승 7패. 주니치가 유달리 또 올 시즌 요미전이 조금 밀리지 않고 있어요.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팽팽한 맞대결의 구도를 조금 보여줬다면은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오노 사이드로 일단 손이 가는 거는 조금 사실이다.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무엇보다 올 시즌 7승 중에 3승을 또 요미전에서 따냈다는 점들을 조금 무시할 수는 없겠죠. 여기는 충분히 또 주니치 역배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 특히 또 이게 또 잘 들어온 또 역배예요. 그죠?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좀 잘 하기 싫어하는데 2.05배 야구에서 잘 들어온 역배가 또 제시가 되어 있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. 일단 요 경기는 주니치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또 용기 어떻게 보면 또 5.5 기준점에서는 한 6대4 정도로
정도로 저는 약간 언더사이드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언더도 살짝은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, 승패는 또 과감하게 주니치 역배 한번 또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역시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한번 또 잘 노림수를 가져보시기 바래요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요코베이와 야쿠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또 요코베이와 야쿠르트, 오늘 또 요코베이도 살짝의 비 소식이 좀 있긴 한데, 자, 맞죠? 일단 비가 그쳤네요. 비가 그쳤기 때문에 경기 진행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. 흐린 가운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가타와 이제 다카시 케이지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. 자, 어떻게 보면 이제 오가타 같은 경우도 일단 등장했을 때 초반 한 두세 경기는 정말 무엇보다 일단 역시 또 요코베이가 유망주 자원을 잘 콜업을 했구나, 이런 애들 조금 보여줬죠. 그 이후로 일단 2군 피칭도 조금 불안했고요. 최근에 약간 야쿠르트전에서 6이닝 1실점에 한 차례 호투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그냥 실점 자체가 조금 늘어났습니다. 그러면서 아직까지 1군에 적응을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조금 문제점은 되고 있고요. 반면 또 다카시 케이지도 역시 또 2군 피칭이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.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군 피칭에서는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. 지금 무엇보다 직전 한신전에서 7일 동안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1실점에 또 승리를 추가를 했습니다. 그럴 정도로 최근에 다카시 케이지가 무엇보다 상당히 또 또렷한 안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오가타는 뚜껑을 열었을 때 처음에 좋았다가 이제 조금 뽀록나는 피칭들이 좀 나오고 있다면은 다카시 케이지는 원래 또 이제 약간 작년에도 약간 배팅볼에 조금 가까웠는데 2군에서 조금 불안했지만은 최근에 0점을 조금 잡고 있다는 점에서 요는 약간 조금 야쿠르트의 선발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또 양 팀들 매치가 올 시즌 약간 난타전이 조금 빈번하긴 해요. 빈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또 요 경기는 7.5 기준점 오버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번 매치도 어떻게 보면 3연전이 또 펼쳐졌을 때 물론 또 메이지 진구구장 홈 경기긴 했지만은 1차전이 9점, 2차전이 13점, 3차전이 10점이 났습니다. 그럴 정도로 양 팀들 최근의 3번의 매치가 무엇보다 불꽃 튀는 난타전이 펼쳐졌다는 점에서 오늘 요 경기도 일단 오버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, 일단 상대 전적은 또 8승 5패로 또 야쿠르트가 또 근소하게 앞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오늘 선발의 이점까지 조금 안고 있다면은 역시 또 야쿠 역배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또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경기다,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역배도 좋아 보이고요. 여기는 오버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,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로카프와 한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경기가 이제 저는 약간 오늘 한신 사이드로 보셨다가는 조금 좀 위험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. 자, 일단 오늘 히로카프 구장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비가 그쳤어요. 아까 조금 비가 살짝 왔었는데 그친 상황에서 일단 정상적으로 조금 진행이 된다. 자, 무엇보다 이제 아두와 마코토와 사이키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됩니다. 자, 일단 아두와 마코토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제 선발 도전을 했었죠. 그러다가 1군에서 전혀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또 2군으로 조금 물러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,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아두와 마코토가 일단 2군 피칭이 상당히 또 좋았습니다. 0점을 제대로 잡고 소뱅전에서도 좋았고, 상당히 또 이제 한신과의 또 2군 매치에서도 9이닝 완봉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또 페이스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재차 콜업이 됐어요. 일단 아두와 마코토 살짝은 그런데 1군 피칭은 100%는 아니다,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반면 또 사이키가 올 시즌 또 히로카프전에서 한 차례 패배가 있긴 했지만 상대 또 호투 가운데 패배이긴 했어요. 그랬던 면들 조금 보여주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또 사이키 같은 경우는 원정 피칭이 안 좋아요. 원정 피칭이 그냥 이제 또 상대 전적을 떠나가지고 올 시즌 원정에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방어율은 4.35로 일단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상당히 또 또렷하게 높아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는 없겠다,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마코토도 털릴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사이키도 오늘 약간 실점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6.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무엇보다 오시는 한신이 유난히 또 히로카프전에서 고전을 하고 있어요. 일단 양 팀들이 또 이제 12번의 매치를 조금 맞붙었는데 12번의 매치에서 한신이 6승 1무 5패입니다.
딱 1승 앞서 있어. 딱 1승 앞서 있을 정도로 유달리 또 한신이 히로카프전에서 상당히 또 최근에 고전했던 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원정 사이키라면 전 요 경기 히로카프 역배당의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2.46배. 저는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는 배당이다. 이걸 좀 보고 있고, 자 그런데 또 용기는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염두하셔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론은 이제 마코토가 이제 또 불안하긴 하지만은 사이키도 원정에서는 역시 또 터지고 있다. 이게 조금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. 원정 실점률은 조금 높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 없다. 오버와 함께 또 히로카프 역배 충분히 또 가능성을 두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또 일본과 벨기에 또 배구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제는 또 일본이 또 캐나다와 이제 또 일단 프렌 우리 또 30분 만에 퇴근을 했죠. 배구는 30분 만에 퇴근을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. 자 오늘 일본 경기 이제 일본은 10전 전승입니다. 10전 전승으로 이제 또 8강 파이널에 벌써 이제 합류를 한 상황이죠. 그런 의미를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이고,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벨기에와의 또 이제 경기 일단 홈 경기다 보니까 주전 멤버들을 그대로 일단 쓰고 있긴 해요. 일단 어떻게 보면 또 중간에 또 휴식기가 또 있을 수 있고 한 주간 또 쉬었다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역시 또 홈에서 계속해서 일단 주전 멤버들을 조금 가용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. 어제도 일단 캐나다 상대로 일단 그 경기를 뒤집어서 이겼습니다. 상당히 또 이제 뭐 독보적인 일단 수비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, 반면 또 벨기에가 지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 연패를 달리고 있고 4연패로 또 부진한 가운데 있는데 무엇보다 최근의 수익 경기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또 좋아 보이지 않는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양 팀들이 최근에 맞대결이 없어요. 최근 맞대결 데이터가 조금 없는 편이고, 일단 무엇보다 이제 한 8년 만에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일단 8년 전보다 일본의 경기력, 높이 밸런스, 공격력들은 상당히 또 이제 유럽권 못지않게 지금 체급이 조금 올라와 있다면은 저는 오늘만큼은 요 경기가 일단 일본이 조금 압도적으로 조금 경기를 플레이를 이어갈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벨기에는 또 수비가 문제예요. 수비가 조금 문제고 범실이 또 너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범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제는 캐나다 프렌 룰했지만은 오늘 일본 마인이나 아니면 또 역시 지면적으로 지금 172.5 기준점이라면은 언더사이드를 또 공략 포인트로 두시는 것도 훨씬 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는 캐프를 추천을 드렸고 오늘 일본 마인 또 172.5 기준점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. 자 일단 오늘 경기 역시 또 오늘도 약간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일본 야구도 전체적으로 좀 역배당이 조금 많이 보이고 있고 국내 야구도 역시 또 날씨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. 일단 국지성 호우가 또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소나기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이런 행보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경기력에 조금 변수를 조금 마련할 수 있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는 없다. 그렇지만 우리가 들고 가는 조합들은 일단 어떤 식으로든 일단 역시 좋은 접근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한번 분석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주간은 금액을 살짝 올리고요. 중승부는 MLB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차근차근 먹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한번 또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. 가자!